일단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윈윈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원승민입니다. 저희 스폰서 사장님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혜랑 김진호 사장님이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들 오늘 스카이 사장님들 만나서 반갑고요.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김대현 김전 사장님과 여러 사장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부터 하고 저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화면 나오나요? 네.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대구에 계신 사장님들은 저하고 하와이, 미국 컨벤션 같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대영 김지선 사장님과 함께 또 일본 여행도 같이 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서울에 계신 우리 이준윤 사장님과 함께 하나의 우리 팀이 이런 기억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제목은 한번 정해봤어요. 제가 내가 선택한 선물이라는 제목이고, 네, 이 내가 선택한 선물을 제목을 정했던 이유는 뭐냐면 항상 나에게 줄 선물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걸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과연 내가 어떻게 이런 나에게 줄 선물들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어떻게 뉴스킨을 만나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뭔가 행복해서 젊은 사람들이 뛰어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19살 때부터 항상 생각했던 건 뭐냐면 행복과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지? 내 삶을 조금 더 남의 삶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좀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10대 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10대라고 하면 19살 때, 고3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유는 어, 제가 이제 대학 가려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갑자기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돌아가시게 돼요. 이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참 아픈 선물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제가 의도치 않게 제가 살고자 했던 약간 그런 삶들을 접고 사회에 뛰어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뛰어들었던 그 첫 번째 직장, 직업이 동서한방병원이라는 한방병원에서도 가장 유명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많은 한의사들이 가는 곳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아버지의 선배셨던 분이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고인이 되시고 나서 저를 추천하셔갖고 총무과에 입사하게 됩니다. 입사했을 때는 그냥 처음에는 그냥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고 그냥 내 가정을 지키고 부모님과 또 제 동생과 가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부분을 내려놓고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경험했던 건 뭐냐면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일찍 출근해서 누구보다도 늦게 퇴근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항상 급여 날짜가 되면 열심히는 일을 했는데 항상 최저급여였던 것 같습니다. 이유를 좀 따져봤더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한 학력이 없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구보다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최저급여를 약 한 4년 정도 받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제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항상 누구의 그러니까 원하는 약간의 그분들의 좀 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약간의 선물들은 하나도 없고 그냥 누구에 이끌려서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첫 사회 시련이 좀 오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저는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었던 상황인데 그냥 군을 지원하게 돼요. 이유는 그 첫 사회생활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 도망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20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 제대 이후에 그때부터 내가 소득을 좀 상승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뭔가 직장을 선택할 때 영업이 돈이 많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듣게 되면서 영업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의료기 영업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신경외과, 정형외과 쪽에 수술 도구 납품을 하게 됐고 그 납품을 하면서 기본적인 급여가 그 전에 받았던 급여의 거의 3배에 가까운 급여를 받게 되면서 무질적으로 조금씩 상승하는 걸 효과를 많이 누렸고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강원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강원래 연예인 잘 아시죠? 교통사고가 나서 하반신 마비가 돼서 그 첫 수술을 저희 회사였던 대표님과 함께 병원에 가서 수술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가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하고 대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약간 전문 지식들이 없으면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고 그 대화가 잘 통해야 소득도 더 상승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의사들을 상대로 의료기를 그러니까 수술 도구를 납품하다 보니까 그 수술 도구를 의사들이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 수술 방에 어시스트로 들어가면서 그 한 번 어시스트 들어갈 때마다 6만 원씩 받았던 거 기억을 합니다. 급여보다도 더 많이 그런 소득들이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로 인해서 제 팀원들이 약간 낙오가 되는 경우, 조금 뭔가 도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아질 수 없나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어갖고 제가 그만두려고 해도 대체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만 대표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의 돈보다도 약간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계 속에서 항상 일을 하고 싶었고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런 시기가 좀 이다 보니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30대 때 이때 이제 지금 현재 스폰 사장님이신 김진호 사장님과 친구예요. 그때 당시에 같이 근무하게 된 곳이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인데 영화 마라톤이라는 왼쪽에 보이시는 김미숙 씨의 메인 매니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김미숙 씨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매니저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제가 돈의 수익을 좀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 경영이라는 걸 좀 배우고 싶었고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서 그 경영에 대한 경험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경험을 하려면 매니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2년 좀 넘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그 마라톤 영화 찍으면서 제가 출연했던 영화예요. 보이시나요? 제가 누군지? 어, 지금 유경학교의 그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가는 선생님 역할입니다. 이거는 한 3초, 5초 정도 나오는 역할이지만 굉장히 재밌었고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약간 뉴발란스라는 마라톤 영화잖아요. 운동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집에 한 30켤레 놓고 제가 원하는 날짜에 신고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배웠던 건 뭐냐면 회사가 굉장히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잘 해야 된다는 약간 경험을 좀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건강한 회사를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엔터테인먼트가 생각보다 자금 운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한 번 잘못된 자금 운영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도산 위기에 빠져서 제가 그만두게 되는, 그래서 김진호 사장님과도 거기서 헤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좀 들어갔던 곳은 웅진코이라는 곳이에요. 웅진코이는 정수기,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판매를 하고 렌트를 해서 수입을 버는 구조죠. 여기에 들어갔던 부분은 뭐냐면 아시는 분이 너의 일을 좀 해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나의 일인 것 같고 내 일인 것 같고 내 거인 것 같고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스타트를 걸어서 2개월 만에 제가 융진코웨이 영업부서의 전국 2위라는 걸 달성하게 되고 9개월 만에 또한 사업국장까지도 달성하게 됩니다. 사업국장이 되려면 저로 인해서
같이 일하는 그 부대가 있는데 아줌마 부대라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통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25명, 30명의 정도 되는 그 아줌마 부대를 이끌고 사국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모든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벌었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아줌마 부대를 이끌면서 어, 아줌마 부대가 돈을 벌 수 있는 교육도 담당하게 되면서 그 아줌마 부대에게 만족시켜주는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움을 줬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아줌마 부대들은 항상 그 꿈이 조금 되게 약했어요. 예를 들면 웅진코의 소득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정수기 한 대, 네 대를 팔면 월 100만 원 정도를 줍니다. 렌트를 하든 판매를 하든 약 100만 원 정도 주는데 아줌마들은 딱 100만 원만 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더 많은 소득을 더 얻고 싶은데 그 같이 일하시는 아줌마 부대에 한 명당 100만 원만 벌고 싶어 하니까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약간 그때 꼼수를 좀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몰랐었죠. 30명이 넘어가면 따로 이렇게 배출을 시켜줘야 돼요. 따로.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뭔가 늘어날 것 같은데 항상 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그런 생기는 거죠. 회사에서는 약간 그런 꼼수에 사람 약간의 뭐 이용했다기보다는 그런 명예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부분만 챙겨주는 그런 약간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을 좀 감당했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래서 내가 좀 없어도 뭔가 다른 도구로 뭔가 소득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렌트카라는 회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긴 제주도예요. 사무실까지도 거의 오픈 단계에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인데 생각보다 2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차량 120대 정도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법인 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120대당 예를 들어서 이제 차렸다고 했을 때 렌트는 성수기랑 비성수기가 있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근데 성수기 때는 약간 같이 뭐 대기업이든 상관없이 모든 게 풀로 차서 예약 할 수 없을 정도로 렌트가 다 돼서 수입이 벌 수 있는데 비수기 때는 거의 일반 업체들은 찾지도 않습니다. 다 대기업에서 거의 가져가는 형태죠. 그런 걸 조금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자영업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소득의 구조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좀 부부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부부 사업자들 굉장히 많으신데, 부부 대화 잘 많이 하시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냥 뭐 부부 대화라고 하면 그냥 뭐 어떨 때면 언쟁도 캘 수도 있고,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는 첫 번째 부부 대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트라우마가 좀 있었어요. 사람은 죽는다라는 생각? 근데 갑자기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랬을 때 우리 가정들은 좀 어떡하지라는 생각들을 항상 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19살 때 그 트라우마가 항상 평생 그걸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언젠간 그런 상황이 혹시나 있어서 그런 약간의 두려움, 약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부부가 주고받았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제 와이프한테 뭐라 그랬냐면, 여보도 혹시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언제든지 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현모양처 저는 집에서 맛있는 밥 해주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약간 소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원했는데 혹시나 내가 그런 약간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툭 던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도 어,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약간은 그냥 듣고 말았죠. 별로 듣고 싶은 얘기 아니잖아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면서 약간 저는 미래에 대한 생각도 좀 하게 됐던 그런 부부 대화가 첫 번째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랑하는 우리 백수현 사장님이에요. 뉴스키를 먼저 만났습니다. 근데 먼저 만났는데 저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혼자서 몇 개월 동안을 계속 좋은 제품을 사다 썼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친구인 김진호, 우리 신내랑 사장님께 제품을 받아 쓴 거죠. 그때 본인이 이제 많은 제품들을 먹어봤지만 뉴스킨에서 유스스펜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하지 못하는 제품이었나 봐요. 그때 신혜랑 사장님이 연락해서 제품을 한 통을 처음 받았대요.
본인이 조금 먹다가 좋은 것 같은데 저한테 추천을 해줬던 거죠. 근데 저는 원래 이런 캡슐, 알약을 못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저런 걸 먹어서 어, 약간의 오히려 안 좋은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추천을 하고 뭔가 내가 건강이 좀 안 좋아 보이니까 이야기를 해서 먹기 시작했는데 제가 3일 만에 변화를 좀 가져오게 됩니다. 그 변화는 뭐냐면 원래 제가 2년, 3년 동안은 위가 별로 안 좋아서 맨날 그윽거리고 뭔가 이렇게 뭔가 누구 만나면 냄새가 날 것 같고 약간 그런 위하고 관련된 약간 증상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3일 만에 그 변화가 어떤 변화였냐면 그런 증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낀 거예요.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백수연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뉴스킨 제품이야. 김진호 사장이 이 일을 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만나게 됩니다. 저에게도 건강이 안 좋았던 모습이 있었어요. 지금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게 언제냐면 뉴스킨 마지막 하기 전에 부산으로 놀러 갔던 그런 사진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부어 있고 부종이 많아서 거의 이때 당시에 몸무게가 거의 90kg이 넘는 상태였어요. 지금은 70대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고 항상 소금 주머니처럼 집에만 들어가면 자고 싶은 거예요. 그냥 쉬고 싶은 거죠. 아이들은 놀아주려고 하는데 놀아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제 건강에 대한 부분을 백수현 사장이 알고 제품을 챙겨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뉴스킨을 진짜 만나게 돼요. 처음엔 제품 때문에 만났지만 실질적으로 딱 만나자마자 제가 들었던 말은 뭐냐면 이걸로 소득을 벌 수 있어. 투잡으로도 가능해.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는 이제 많은 약간의 사회생활과 또한 자영업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중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학이었어요. 과학이었고. 그래서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 스카이팀에도 우리 이지현 사장님과 뭐 또 이지현 사장님 선생님이시잖아요. 저도 수학 선생님이 한 때는 꿈이었습니다. 수학을 너무 좋아해갖고. 근데 저 시대에는 수학만 잘해서 절대 수학 선생님이 될 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굉장히 빠른 저에게 그 세미나를 듣게 되었고, 그 세미나 한 번 딱 들었을 때, 이거 굉장히 큰 비즈니스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딱 두 번 들었을 때, 이거 해야겠네? 라고 결단을 제가 하게 됩니다. 어,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찾던 소득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굳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소득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한때 항상 많이 들었던 말 중에 뭐냐면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올 것이야.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시대가 변할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강의를 딱 듣고 나서 굉장히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추천받은 책이 뭐냐면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었어요. 이 책에 진짜 내가 일하는 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잘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1부에 보면 돈을 버는 서로 다른 4개의 방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개의 방식, 제가 그냥 상상을 항상 하고 있었지만 그런 전체적인 방식, 그 직업의 4사분면, 경제 4사분면이라고 하는 그 표를 처음으로 보게 돼요. 왼쪽에 보시면 제가 처음에 봉급생활자, 제가 제 마이스터리에서 이야기했던 처음에 동산방병원, 의료기영업, 엔터테인먼트 이 웅진코에가 다 봉급생활자와 같은 그런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렌트카라는 걸 준비했을 때 약간 자영업이라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이 왼쪽 E하고 S 분면에서 항상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봉급생활자에서 만족하지 않으면 좀 자영업자 상태로 돌아가려고 했었고 또 자영업자에서 뭔가 좀 안 되면 다시 봉급생활자로 돌아가는 그런 걸 좀 거기서만 계속 생각이 반복돼서 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쪽 비사분면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선택한 나에게 줄 선물 뉴스킨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처음 이제 알게 되면서 그럼 이게 뭘까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싶었고 그냥 어느 정도는 그냥 감각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내가 좀 알아보고 해야 될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보시면 왼쪽은 오른쪽과 좀 나눠지는데 왼쪽은
세계의 95%의 사람이, 그리고 오른쪽은 세계의 5%의 사람이 세계의 5%의 돈을 나눠 왼쪽에서 가지고 가져갈 수 있고, 오른쪽은 세계 95%의 돈을 5%의 사람이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조는 뭐냐면, 왼쪽은 노동 수입, 내가 그곳에서 있고 시간과 노동을 맞바꾸는 수입이라고 해서 노동 수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사분면을 갔을 때는 뭔가 내가 권리, 내 것을 만들어서 그 내 거에서 나오는 권리라는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여기서 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첫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 비즈니스 세미나를 들었을 때, 이 장면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에 한번 넣어봤어요. 오늘 여기 처음 초대되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한 저보다도 더 사업 오래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계시고, 또한 저와 비슷하게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계시지만, 저는 항상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있는지, 또 그 현재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갇혀 있어서 뭔가 기회를 전달 받았는데, 내가 보는 게 그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바깥 세상을 바라봤을 때 내가 보이는 그 원만 보고 있는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즈니스를 전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부부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부부 대화를 그때 당시 했던 부부 대화가 매주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아이를 다 재우고 부부 시간만 정확하게 그 부부 시간을 가져요. 거의 평균 2시간 정도 갔거든요. 어떨 땐 영화도 보기도 하고, 어떨 땐 대화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땐 차를 마시기도 하고, 어떨 땐 드라이브 가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서울에서는 5천 만찬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없었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핫하게 많이 서울 뭐 할 것 없이 그런 만찬들을 하고 있지만, 서울에는 없어서 리더 사장님께서 채숙키 시청탑에 올라오셔갖고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 부부가 5천 만찬이라는 걸 채숙키 시청탑장님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우연치 않게 최충일 사장님께서 서울에 오신 거예요. 근데 전화 통화가 돼갖고 한번 이 자리로 와서 같이 식사하자고 했는데, 그 최충일 사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말이 한마디가 기억이 나서 적어봤습니다. 어, 저희가 질문을 던졌거든요. 부부 사업자가 하는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최충일 사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말 한마디는 뭐냐면 서로 바라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때 그 바라지 마라는 말이 그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저희에겐 긍정적으로 다가왔어요. 내일처럼 내가 먼저 뭐 나는 5명의 사람을 만났는데 당신도 5명의 사람을 만나, 이런 서로 간에 교육하듯이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같이 칭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을 잡고 같이 그 목표를 향해서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싸움은커녕 오히려 더 즐겁게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서 언제나 항상 부부 대화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백수현 사장은 끝까지 결론이 어느 정도 날 때까지 이야기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대화하면서 항상 생각하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그 다음날 날 얘기하고 싶은데 어떤 날은 밤새도록 이야기했던 적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에도 약간 행복에 대한 약간 표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주고 싶은 선물. 모든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선물을 각자 자기에게 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설문을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요인 1순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뽑았던 게 가족이라는 거고, 두 번째로 뽑았던 게 건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뽑았던 게 재물이고, 여러 가지 기타 내용들이 있지만 1, 2, 3위는 매년마다 조사했을 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 건강, 재물은 매년마다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게 순서도 거의 바뀌지 않고 거의 이대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첫 번째 행복한 것이 저도 있었어요. 저에게도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2007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30, 31 때
한박 웃음이죠. 얼마나 행복했으면 저랬겠습니까? 저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근데 그 이후에 좀 변하게 된 게 약간의 열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의의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약간의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바뀌게 됩니다. 내성적에서 약간 열성적으로 좀 바뀌게 되죠. 저희 이렇게 웨딩 사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앉아서 찍는 사진 있나요? 없거든요. 대부분 다 서서 찍고 뭔가 와이프는 서 있고 남자가 약간 무릎 꿇고 약간 그런 형태의 사진들은 많지만 앉아서 찍는 사진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큽니다. 저보다 거의 10cm가 더 커요. 183 정도 되는 키를 갖고 있고 저는 그거보다 좀 작습니다. 네, 근데 크게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자녀까지도 갖게 됐고 저희 아들 2명 키우는 남편이고 또한 저희 부부가 이렇게 한 가족을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했던 첫 번째 순간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가족을 처음에 저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가장 행복한 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건강이었거든요. 저에게도 처음에 사진처럼 안 좋았던 그런 건강 상태가 있었어요. 저희 부부가 첫 이제 비즈니스를 했을 때 TR 라인트라는 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추천한 가장 좋은 제품을 써보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내 건강을 챙기고 싶었고 이런 모습으로 제가 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더 많이 복부부터 해서 많이 나왔던 사람이죠. 이때 좀 기억이 납니다. 이때 뉴스킨 한국 컨벤션에서 무대에 30명을 뽑았었어요. 그때 제가 뽑혀서 무대에 섰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게 2017년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해요. 근데 지금 이 상태의 몸을 저는 거의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티알라이타 딱 한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근데 이 몸 유지하다 보니까 너무나 내가 행복한 거예요. 건강하고.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도 잠이 안 옵니다, 요즘은. 아이들하고 놀고 싶고 뭔가 어떻게 하면 어디 가서 놀면 아이들하고 더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건강이 두 번째 생각해서 세 번째 행복을 저도 찾았어요. 이 사진만 봐도 좀 만져보고 싶고 뭔가 내 앞에 있었으면 좋겠고 라는 생각들을 해요. 저도 돈 얘기 많은 얘기를 원래 안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뭔가 나의 행복, 누군가의 행복에 있어서는 이 물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게 빠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뭔가 돈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해결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우리가 삶 가운데 굉장히 많다라는 걸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거, 이 돈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아직은 나도 그 행복한 약간 물질적인 그런 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가 뭔가 자유를 얻고 행복을 좀 찾기 위해서는 이 물질적인 것도 뭔가 계속된 소득을 돈에 돈을 버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어서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돈이라는 거,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제 얼마만큼 내가 삶에 있어서 설정을 해야 되는지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비즈니스를 다 듣고 나서 제가 제일 잘했던 건 뭐냐면 뭐 좀 제가 앞서가는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굉장히 내가 구체적으로 목표 설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숫자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목표 돈으로 저는 설정을 했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월 1억이라는 소득을 벌겠다라는 약간 목표 설정을 하게 되고 그럼 그 목표 설정을 했을 때 1억을 어떻게 벌 것인가 행동까지도 구체적으로 제가 나열을 해서 항상 메모해서 다이어리에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백수열 사장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뭘 이렇게 적어? 뭘 이렇게 뭘 하겠다고 항상 해? 뭔가 이렇게 설정해. 왜냐하면 저는 제가 먼저 전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5개월, 6개월 동안 세미나를 먼저 들었고, 먼저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그 6개월 차이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저희 백수현 사장은 보험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비즈니스를 계속 제가 듣게 했고, 같이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여보도 좀 알아야 되라고 해서 서로 대화를 좀 하기 위해서 그 비즈니스를 듣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대화가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비즈니스를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런 건가? 왜 이해가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표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회사에서 주는 사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훌륭한 사업기,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뭐 풍요롭고 향상도만을 제공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말 한마디가 꽂혔던 게 뭐냐면 삶의 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행복에 원하는 그런 행복의 수준들이 있는데 그 행복의 수준에 맞춰서 그 구조를 내가 갖고 있느냐, 그런 시스템을 내가 갖고 있느냐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걸 갖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도 선임이 되는 게 어려움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을 항상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그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 사람의 명단 작성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화면은 지금 그 명단 작성했던 사진들이 없지만 아직도 제가 그 노트를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그 노트에는 제가 뭐 원하는 명단을 다 썼던 것 같아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7, 80% 이상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배웠던 게 뭐냐면 사업 설명을 하라고, 사업 설명을 하라고 좀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엔 차트 같은 것도 그땐 윈윈 차트 정도밖에 없었고 지금은 플랜 N 뭐 여러 가지 뭐 차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윈윈에서 만들어준 차트를 가지고 그 차트만 들고 많은 사람들을 거의 뭐 내가 그냥 찾아가서 만나고 찾아가서 만났거든요. 원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만났던 상황이에요. 그때는. 왜? 그런 삶의 질을 같이 살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명단 작성을 하면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비전이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어, 세계 최고의 커미션을 많이 주겠다라는 회사의 약간 비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 어떤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런 기회에 관련된 플랫폼을 주겠다,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게 회사의 마인드거든요. 그 기회는 뭐냐면 오히려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플랫폼 시대가 이제 오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여러 가지 회사들도 많이 있지만 뉴스키는 그 플랫폼 회사의 가장 독보적인 선두의 회사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는 뉴스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건 중요하거든요. 96년에 우리 뉴스킨 코리아라는 법인이 설립이 됐고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굉장히 크게 성장해오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에이지락이라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은 너와 근본에 오는 타켓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 물질을 투여해서 노화가 생기지 않는 그 근본을 차단하겠다라는 약간의 에이지락에 대한 기술이거든요. 그건 과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굳이 제가 얘기하려도 여러 가지 이제 타임지에도 뉴욕타임즈에 나와 있어요. 이 전 세계 어떤 기업도 2027년까지는 이 에이지락인 기술을 절대 만들 수 없다. 전 세계 독점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이 뉴스를 봤을 때, 이 화면을 봤을 때, 그래? 그럼 이걸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인데, 2027년까지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전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들어봐 줬으면 좋겠고,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요. 나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유통을 나를 통해서 한다라는 거 좀 생각하게 되면서 굉장히 핫하게 좀 봤던 것 같아요. 이 에이지락인 기술은 뭐냐면 2009년부터 이 에이지락 기술이 회사에서 만들어져서 그 기술을 통해서 제품들이 출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매년마다 새로운 제품들이 나왔는데 제가 이 돈에 대한 액수도 좀 써놨어요. 이 액수는 뭐냐면 그 제품이 출시할 때 완판, 솔드아웃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약 400억, 500억, 뭐 1000억이 넘는 이 매출이 우리나라 제약회사의 1년 매출과도 더 넘는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이지락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회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걸 전달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저 많은 소득 중에 저에게도 많은 커미션이 나한테 들어오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요. 앞으로 2020년 앞으로 나올 그런 기회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LTO 기간에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될 그 제품들에 대해서 꿈을 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왜 에이지락이라는 기술이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저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세계 최초로 만들어지는 제품이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저는 사업 설명, 이 윈윈 차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제가 실수를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최숙희 사장님께서 한 번은 서울에 올라오셔서 원승민 사장 잘하고 있나?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산 말씨의 그 말투, 사장님 잘 아시죠? 예, 저 사업 설명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안 된다. 사업 설명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품도 같이 전달하는 비즈니스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때 좀 약간의 생각들을 좀 바뀌게 돼요. 아, 사업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제품도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비즈니스를 해야겠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다시 좀 방향을 바뀌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깨달은 건 뭐냐면 스폰서 사장님과 항상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내 생각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했던 건 그 방향을 설정해주고 방향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건 저희 리더 사장님이신 스폰서 사장님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탱코 많이 써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탱코를 많이 써야 되는데 독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윈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독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초기 사업 때 독서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2달 동안 했던 독서가 뭐냐면 카다로그였습니다. 되게 웃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독서 칸에 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가 독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면 그냥 제목만 보고 이런 제목이었네. 약간 혼자만의 그런 약간의 상상, 혼자만의 편견을 갖고 약간 그 제목들만 보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독서를 탱코어로 넣은 이 카다로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제품의 기회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름을 잘 못 외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나갔다가 들어오면 맨날 카다로그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탱코에 맨날 카다로그 이걸 2달 동안 씁니다. 그러니까 스폰서님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님은 카다로그만 읽나?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웃기면서도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거의 외우듯이 많은 제품들을 누가 뭐라 봤을 때 서슴없이 제품의 부분과 가격과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카다로그를 보면서 주력 아이템을 제가 선정을 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전달하고 싶지만 내가 가진 주력 아이템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뛰어야 될까? 전달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TR90 그리고 해독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 유스 스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들을 전달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 얘기를 드리면 저는 프로바이오틱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참 콜드를 좀 다녔을 때 카페에서 앉아갖고 어떤 한 분의 아주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거는 최고로 강한 유산균이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옆에 있던 어떤 한 분이 그걸 듣고 나도 그거 한 병만 갖다 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갑자기 여기다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저한테 프로바이오틱스 하나만 갖다 달라고 얼마인데 근데 그분도 유스킨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트까지도 항상 같이 갖다 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10일이 지났는데 그분이 연락 오셔서 이 제품 너무 좋은 것 같아. 변이 너무 잘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우리가 이제 그런 변 얘기, 똥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도 되게 재밌어 할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약간의 기본적인 영양 지식과 약간 우리가 알아야 될 여러 가지를 그런 포인트를 집어서 얘기를 해줬더니 너무 재밌어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추천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10일 이후에 벌어진 일이 뭐냐면 말 그대로 레버리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서울에서는 유명합니다. 200병이 10일 만에 나가기 시작해요, 유통이. 그러니까
10일 만에 200병이 나갔다는 건 뭐냐면 소비자가 그만큼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남자가 콜드를 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 만들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 모른다는 걸 생각했을 때 더 큰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얘기를 들어달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때부터는 목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했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약간의 열정의 에너지를 굉장히 쏟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친구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의사도 아닌 사람이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뭔가 컨설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 의사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음부터 나한테 찾아오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에게도 그 부분에 있어서 친한 친구였는데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약간 오기가 생긴 거죠. 그래? 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내가 어떻게든지 너 찾아와서 제품 먹게 할 거야. 제품 쓰게 할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됐고, 이제 스폰 사장님과 형제라인 사장님이신 우리 김진호 사장님과 이현호 사장님과 함께 조금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이걸 2달에서 한 3달 정도 걸렸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고 진짜 건강의 정보들을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진짜 당당하게 원생민이라는 이름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자격증이라고 하면 운전면허 자격증밖에 없는데 이 자격증을 땄을 때는 또 운전은 뭐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운전해 줄 수 있는 도움도 주지만 이것도 하나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건강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데 확실한 도구가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격증을 들고 많은 사람들을 더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왼쪽엔 뉴스킨, 오른쪽은 파마넥스였어요. 그래도 내가 좀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파마넥스 전달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파마넥스에 대해서 이 양자기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파마넥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게 됩니다. 부산에서도 뭐 여러 가지 우리 여러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뭐 김지영 사장님도 계시고 뭐 많은 사장님들 계시는데 저도 그에 못지않은 사장님들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이 양자 공부를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얘기는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게 뭐냐면 소비자들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서 조금은 쉽게 설명하려고 했던 건데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이 양자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빨려 들어오는 내 편이 되는 듯한 느낌으로 유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품이. 그래서 TR9T 유통을 저는 굉장히 좀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정은경 사장님 굉장히 핫하게 유통하고 계시잖아요. 같이 그때 당시에 뛰었던 서울에서 TR9T 하면 원승민, 정은경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핫하게 뛰어서 유통을 시켰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행동의 도구가 조금은 파마넥스 쪽으로 저는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파마넥스 양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저희 두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아이가 서로 집에서 게임을 하다가 형이 10만 원이라는 돈을 딴 거예요. 이 10만 원을 따니까 이 첫째 아이가 너무 기쁜 거죠. 기쁜 마음에 동생하고 같이 음, 문방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방구 가서 뭐라 그랬냐면 아저씨 저 비행기 하나 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아저씨가 비행기 하나 주시는 거죠. 주면서 돈을 줘야지라고 이제 아이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 10만 원을 낸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받은 그 장난감 주인 아저씨는 굉장히 황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이한테 그랬대요. 어, 이 돈은 가짜 돈이잖아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저도 굉장히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랬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 아저씨한테 하는 얘기가 이 비행기도 가짜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조금 사업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 뭔가 이렇게 판매자와 구매자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서로 연결이 안 되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사업적으로 다시 좀 생각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내 얘기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사람이 갖고자 하는 선물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싶은 걸 줘야지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도 이 뉴스킬이라는 걸 갖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뉴스킬이라는 도구를 선택한 건데, 그 사람에게도 갖고 싶은 걸 전달하면서 뉴스킬이라는 도구로 할 수 있다라는 이 공감대 형성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공감대 형성을 하려면 듣는데 진짜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때 진짜 뭔가 승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백전백승 하려면 그 사람의 모든 일수도 뭐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지만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공감대 형성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론을, 그러니까 약간 기사들 많이 찾아보면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냐 이야기를 해요. 저는 잘 살고 싶은 그런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노후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몸이 좀 아파서 내 미래가 좀 불투명한 상태, 내가 수입이 끊기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노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을 때 기사 내용에 보면 직장인들이 거의 투잡 경험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투잡 과연 좋은 부분일까? 지금 당장은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내 인생을 조금 바꾸는,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투잡으로는 변화하는 게 그렇게 빠르지 않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직장을 바로 그만두고 저는 딱 비즈니스 세미나 듣는 동시와 함께 바로 사직서를 냅니다. 사직서를 냈을 때 대표님이 그랬어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왜 그만두려고 그래? 나는 원승민이라는 사람 책임을 져줄 건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전 그때 이제 이런 비즈니스를 들었을 때 나를 책임져 주는 건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뉴스킨과 관련된 회계 자료를 좀 준비해서 갖다 드려요. 그랬더니 그 회계 전문 사람들을 통해서 뉴스킨 회사는 좋은 회사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서 끝까지 저를 잡으셨는데 저는 바로 사기쳐 쓰고 뉴스킨 비즈를 전업을 했거든요. 수입이 갑자기 많이 받았던 금액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약간 두려움이 생기긴 했어요. 가장으로서 뭔가 했을 때 수입이 이제 끊기네. 근데 두려움보다도 미래에 대한 생각들 더 간절하게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내 미래를 변화시키고 발전하려면 지금 당장 이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늦어질 거고 어차피 내가 그런 일을 선택했을 때는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와 같다. 계속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과거보다도 미래에 대한 생각도 더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미래는 뭐냐면 저는 뉴스킨은 미쳐야 된다고 하거든요. 미쳐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어설픈 미침이 아니에요. 미쳐야 된다는 거. 어설프게 미치면요. 그 사람도 어설프게 저를 미친 사람처럼 보더라는 거죠. 근데 제대로 미치잖아요. 그 사람이 열정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원하는 삶, 이루어지겠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의 표현, 그 열정 표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돌아가려고 해요. 자꾸 그냥 돌아가려고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요. 아니면 그대로 살 것인지 그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변화하는 거에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누구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전 이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우리가 과거의 삶은 뭐냐면 계속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는 정도의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삶이 있다면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을 주고 싶다면 과연 어떤 도구를 주고 싶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에게 그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해서 비행기라는 걸 선택했을 때는 벌써 내가 원하는 꿈,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꿈이라면 그 현실에서 꿈까지 가는데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거를 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직서를 쓰고 이 뉴스킨을 선택했을 때는
그만큼 중요한 결단을 저는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 이미지를 남겨라. 나를 알려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나만 알릴 때 복제가 가능하도록 알려라 저는 이야기를 드려요. 첫 번째는 열정남이에요. 저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랠리장이나 많은 곳에서 진짜 한 번도 빠짐없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내가 내 에너지를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상대방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아, 저 사람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고 진짜 열정이 있어 보여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스마일맨이라고 적었는데 최즈키 사장님이 저한테 만났을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사장님은 웃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이 스마일이라는 표현이 저는 항상 어떤 사람을 만나도 웃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은 연습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약간의 내성적에서 약간 열성적으로 바뀌면서 이 스마일 매너로 좀 바뀌게 되었고, 뉴스킨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AR 100건 소문나 있죠. AR 100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원하는 걸 줬을 때 저는 따라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히 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목적을 갖고 그 사람에게 좋은 걸 줬을 때 이 AR 100건이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따라하고 싶어 하세요. 저도 몰랐는데 이 강의가 돌아다니더라고요. 녹음이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 양자기 신, 양자기 신이라고 저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줘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이미지를 저를 생각하고 있어 주는 거. 그랬을 때 양자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로 건강 정보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통도 많이 됐던 게 양자기였던 것 같고, 히알라이트 신, 어,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컨설팅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결과가 났습니다. 이 제품으로 해서 안 좋아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뉴스킨의 야쿠르트 아저씨라고 썼던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건 프로바이오틱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서울에서 PCC 아저씨, 뭐 야구르트 아줌마처럼 약간 그런 별명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나를 알렸을 때 나도 누군가가 따라할 수 있는 약간 복제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 하는데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결단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처음엔 결심이에요. 내가 하겠어. 내가 원하는 걸 내가 갖겠어. 그 원하는 걸 내가 나에게 주겠어라고, 그 준 걸, 내가 받은 걸 또 남들에게도 꼭 주려고 하겠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결심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액션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줄 건지 명단 작성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액션하고 했을 때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평범한 누구나 배워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백수현 사장님 같은 경우는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보험회사 있었다 보니까. 근데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백수현 사장처럼 얘기하면 난 못해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말 잘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누구나 배워서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열정을 표현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더 갖고, 확신이 또 반복되면 또한 그 더 큰 경험을 쌓게 되면서 계속 이게 반복되어질 때 열정이 내 안에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나도 그거 한번 알아보고 싶고,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고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처음엔 같아 보이지만 끝점이 다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직장인들의 삶을 살았을 때 끝이 있거든요. 그건 그만두면 더 이상 소득이 안 들어오는 끝이 있는데, 이거는 처음엔 그 소득이 뭔가 같아 보이지만 끝에 갔을 때는 반복적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인해서 소득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들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숙희 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 올라오시면 항상 뭔가 저는 힘든 표현을 많이 안 했지만 사장님, 이건 인생을 바꾸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 뉴스킨이란 비즈니스는 내가 선택했을 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내게 준 건데, 내가 그걸 어떻게, 어, 배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내가 더 잘 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소통들을 굉장히 스폰서 사장님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행하라, 액션하라. 우리가 직장인을 다니면 어떤 행위하죠? 9 to 6 하라고 얘기를 해요.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 기본적으로 누구나 하거든요. 근데 뉴스킨도 그만큼만 해도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배운 대로,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워서 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배운 대로 배운 걸 또 하고 막 하고 계속 했을 때 진짜 내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나에게 주는 선물들이 바로 계속 다가오는 걸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스트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켄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감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제가 첫 화면에 띄었던 화면을 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행복과 자유는 원래 반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얻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뉴스키는요, 그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저는 당당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들으신 사장님이시라면 제대로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다 이야기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초대하신 분들, 또한 같이 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시고, 진짜 이걸 하는 일이 맞는 건지, 진짜 나에게 주는 선물인 건지 한번 보셔서 이 비즈니스를 한번 알아보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사장님들도 저도 아직도 많이 배우는 단계입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 직절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과거로 좀 돌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좀 담아서 이야기한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잘한 부분을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한 부분을 좀 많이 느껴서 제가 좀 정리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혹시 원하는 내용들이 없었다면 다음에 제가 다른 강의들 녹화된 것들 보내줄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시면 다시 한번 김대영 김지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치고 오늘 하루 정말 즐겁고 신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장님들 강의 너무 좋으셨죠? 네. 네. 네, 스마일맨 원승민 사장님, 어, 그 이미지 복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을 때, 승민 사장님 제가 항상 사진으로 보면 항상 스마일이셨거든요. 웃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천진난만하고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너무 예쁘다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런 웃는 모습까지 해서 나오는 에너지가 정말 엄청난 분이시구나를 제가 강의 들으면서도 너무 많이 느꼈고요. 저는 승민 사장님 강의 중에 그 행복 설문조사 1, 2, 3위가 바뀌지 않는다. 거기에 너무 공감을 하면서 오늘 강의 제목 내가 선택한 선물, 정말 이 내가 선택한 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선물로 내가 지금 현재 이 세 가지, 행복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지 정말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좋은 강의가 아니었나. 너무 좋은 강의 원승민 사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원승민 사장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승민 사장님 모시고요. 애프터 세 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집중해서 듣고 계셨는데 그러면 차유정 사장님 먼저 애프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차의정이고 제 스폰서 사장님은 최수원 사장님이십니다. 제가 제목을 보고 내가 선택한 선물, 선물 좋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물이 받은 사람이 기뻐해야 선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진짜 제목 잘 지으셨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픈 선물을 받으셨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선물이잖아요. 아픈 선물. 그것은 기쁘지는 않았겠지만 선물을 받아서 내가 그걸 이겨내야 되겠다 하는 그 기회를 받은 게 선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PPT를 보고
그 작은 하늘에 적혀져 있는 그 말을 보고 현재 그 선입관 때문에 진짜 작은 하늘을 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거기에 많이 공감이 됐거든요. 요즘에 저도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뭐 다단계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걔도 간혹 있어요. 다단계잖아 하시는 분이. 그런 분들은 진짜 그 선입견 때문에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거든요. 어떨 때는 안타깝지만 어떨 때는 참 무식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 말이 참 많이 와닿았고, 그리고 처음엔 같아 보이지만 끝점이 다른 일이라고 하셨을 때 처음도 사실은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정말 모르는 기회를 모르는 뉴스킨의 기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이거 그냥 월급 받는 게 낫지 이게 무슨 일이 되겠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처음에는 미약한 시작이 되겠지만 그 끝점은 진짜 천지 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킨 사업이 정말 선물 같아서 나중에 10년 뒤에 나를 돌아보면 선물 잘 받았다라는 그 기분을 진짜 만끽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진짜 좋은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승민 사장님에게 선물 같은 애프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애프터 해주신 사장님, 류가희 사장님 애프터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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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이름은 류가희고요. 스폰서 사장님은 사랑하는 이지원 사장님이십니다. 저희는 서울 시스템에서 원승민 사장님이랑 백수영 사장님 계속 뵀는데 스카이에서 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서울 시스템 가게 되면 진짜 원승민 사장님께서 정말 이렇게 지금 지어주시는 따뜻한 미소로 모든 분들을 다 맞이해 주시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 윈윈을 갔을 때 생각나시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진짜 다들 어색해 하잖아요. 근데 그때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받고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세미나를 들으면서 느꼈었던 거는 진짜 원승민 사장님 하게 되면은 ARO 100건, TR 전도사, 파마닉스 전도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난주 토요일은 또 ARO로 레버리지 일으키는 보상을 풀어주셨는데 정말 저희 다 눈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었거든요. 진짜 또 그것도 생각이 났었고 정말 그렇게 건강을 많은 분들의 건강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아까 이렇게 자격증도 따시고 했었잖아요. 근데 진짜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정말 그만큼 노력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더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진짜 저도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을 하면서 제 이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세미나를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게 행복이었었거든요. 진짜 사장님 세미나를 들으면서 뉴스키는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선물이 되고 진짜 나만 열심히 하게 되면은 진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구나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진짜 네,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아까 차유정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장님이 아까 그걸 하셨잖아요. 나이 많은 편견들과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이만큼만 보고 있지 않나라고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제가 원래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썬루프를 열지 않는데 최근에는 썬루프를 열고 다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하늘을 너무 좋아하고 하늘색을 너무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하늘을 딱 올려봤는데 썬루프만큼만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딱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진짜 마음을 작게 가지고 편견을 가지면은 이만큼 볼 수 있는 것도 작게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 또한 마음가짐을 많이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승민 사장님 세미나 들으면서 또 다시 한번 들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네, 진솔된 강의 해주셔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희 사장님의 또 진솔한 애프터도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대구 강의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대구 강의장에 우리 도현규 사장님 애프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스폰서 사임의 이상미 원식 사장님입니다. 저는 원승민 사장님 처음 뵀는데요. 그 미소가 진짜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소가 사모님도 녹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녹이지 않나. 그 진짜 가족 사랑이 그 얼굴 하나에 다 묻어나는데 그걸 정말 배우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뉴스키는 시작하면서 뉴스키는 하고 있을 때는 아들을 생각하고 또 아들하고 있을 때는 뉴스키는 생각하고 막 왔다 갔다 이게 노선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아들하고 있을 때는 올인을 해서 아들에게 잘해주고 그다음 뉴스킨 하고 있을 때는 올인을 해서 하는 동안 열심히 하면 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피곤하고 아이에게 스트레스도 주고 이럴까 하는 내 모습을 오늘 강의 중에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정말 나는 어떤 이미지를 그려야지 이 뉴스킨 안에서 그 다음에 가족 안에서 정말 나를 잘 만들어서 티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반만 미치면은 정신병자로 보고 완전히 미치면 그 열정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제대로 미쳐서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앱부터 마치고 승민 사장님에게 마지막 메시지 부탁드리려 했는데 저희 지금 앱부터 하시겠다고 서로 저에게 비공개로 채팅이 오고 계세요. 그래서 한 분만 더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지연 사장님 앱부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원수민 사장님 듣고 저도 애프터 하고 싶어서 제가 신청했거든요. 어, 일단은 너무 감사드리고 어제 밤늦게 사장님께서 강의를 더 잘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런저런 걸 물어보시려고 했는데 그 마음이 너무 전해졌어요. 그러면서 오늘 세미나를 들으면서 뉴스킨 안에서 사실 소득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형제라인 사장님이신데 밤부터 아침까지 오늘 또 30분 전에 입장하셔가지고 계속 마음 쓰는 그 사장님의 정성스러움 그런 게 저한테 오늘 제일 감동으로 와닿았거든요.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얼마 전에 저희가 임지선 사장님 특강을 들으면서 백만장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내 말투, 내 표정, 나를 봐야 된다 이런 거를 가장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내 사장님을 보면서 오늘 아마 저희 팀 모두가 다 느꼈을 텐데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그냥 마음을 녹이는 편안함, 전달해 주시는 행복감 그런 것들이 진짜 백만장자 되는 가장 기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거든요. 사장님을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 저 사람 왜 행복할까? 어떻게 사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저를 점검해야 되겠다라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지연 사장님 앱부터 감사합니다. 이제 앱부터는 여기서 끝! 네, 우리 승민 사장님 가시기 전에 아쉽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해주실 다 못한 이야기 메시지 전달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앱부터 잘 들었습니다. 네. 사장님들 통해서 제가 더 웃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평생 친구라는 단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꿈씨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네, 첫 번째 단어 중에 평생 친구,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비즈니스가 뭐냐면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고 싶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만날 그런 분들이 평생 친구가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저는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제가 부산에 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산에 매일 내려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고 싶으니까 가는 거고 내가 원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갔을 때 그 에너지가 굉장히 느껴지는 걸 전 느낍니다. 제가 앞으로 많은 곳에 가서 이런 세미나들을 하고 싶은 게 저의 약간 욕심?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성장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그 꿈 곧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평생 친구 만나러 간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꿈치는 뭐냐면 줄임말입니다. 꿈꾸는 씨앗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어떤 뭔가 이렇게 항상 돌아볼 때 이번엔 어디에다 그 꿈꾸는 씨앗을 심을까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게 제가 20년 전부터 항상 생각해 왔던 겁니다. 내가 심을 그 꿈꾸는 씨앗을 어디에 심어야 될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양자기 풀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밭이 있는데 그 밭 안에 쓰레기가 너무 넘쳐나는데 그곳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절대로 좋은 씨앗이 자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밭을 먼저 깨끗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해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뭔가 내가 꿈을 심어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녹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지 그 꿈꾸는 씨앗이라는 씨앗이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씨앗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제가 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 계신 리더 사장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순간이 아마 그 씨앗이 조금이나마 전국에 심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 그 씨앗 평생 심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마지막 메시지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메시지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그러면 오늘 화요일 스카이 특강 승민 사장님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 오늘 하루도 내가 받은 선물 행복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진 찍고 마칠게요. 제가 사진을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을게요. 다시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해요, 사장님. 네,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빨리 랠리를 해야 되는데. 되게 하고 싶다. 잘할 수 사장님 있습니다. 같은 파트너 있고 아저씨 싶다.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완전 해피 바이러스. 나가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나가면 됩니까? 줌으로 보여주시는가요? 아니요. 됩니까? 비공개에 나 나가면 다 꺼져요, 그냥 혹시? 알게 모르게 켜놓으면 될 것 같은데. 로비 나 되다. 나가면- 아무거나 다 되겠다. 나 나가면 이거 강의 꺼집니까? 원성이 자정하네요. 잠시 천치로 보여드릴게요. 사장님들, 잠시 천치로 보여드릴게요. 사장님들 애프터 하시고 서로 애프터 하시고 천치로에 사진 찍어서 올려주십시오. 사진 찍었어요. 우리 둘이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네. 잘 보셨죠? 저 그럼 닫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으니까 닫을게요. 뭘 봤는데? 아까 잠깐 그러니까. 보여드렸잖아요, 실물. 언제? 못 봤어요. 방금 지난. 다시 눈이 다시 작아가지고 보여드릴까요? 민소매 사장님 봤는데. 네? 민소매 사장님밖에 못 봤는데. 인소매 사장님. 다시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다시. 잘 보세요. 사장님, 아까 들고 계셨는데. 누가? 가상 네, 배경이 여기까지 가상 하도록 배경 할게요. 때문에. 여기까지 저희도 지금 봐야 돼가지고. 사장님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치사뽀. 네, 사장님 방금